일본에서 가장 큰 환우 모임인 이즈미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암 환자 생존율이 95%가 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요. 이 이즈미회의 회장인 나카야마 다케시 씨는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 엄격한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카야마 씨는 2차례 위암 판정에도 불구하고 식이요법만으로 20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실제로 나카야마 씨의 식이요법은 항암에 근거가 있는 식이요법이지만 육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는 데에는 전반적인 체력과 영양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육고기를 아예 끊은 뒤 체력이 약해져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육고기보다 더 확실하게 암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반찬들부터 치우는 게 낫습니다. 원래 좋다는 거 챙겨 먹는 것보다 나쁜 걸 안 먹는 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끊어야 할 반찬 3가지와 자주 먹어야 할 반찬 1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햄이 가장 나쁩니다.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암에 안 좋다는 음식들은 많은데 이것저것 따지자면 세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의 원인은 다양하고 그 모든 원인을 다 차단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숨만 쉬어도 우리 몸속에서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금연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고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뻔한 소리 다 빼고 가장 근거 있는 방법이 매일 먹는 반찬을 바꾸는 겁니다. 루돌프 쉔하이머라는 생화학자가 1930년대에 실험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먹으면 세포 단위에서 원자가 교체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 내가 햄을 먹으면 원래 몸을 이루고 있던 구성성분이 배출되고 햄을 이루던 구성성분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햄은 발암 근거가 가장 명확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햄은 가공육이기 때문입니다. 가공육은 맛이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가공 처리한 고기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이 대표적인 가공육인데요. 이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은 인간을 대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분류되는 물질로 흡연, 음주, 방사능, 성면이 대표적인 1군 발암물질입니다. 사실 가공육이 1급 발암물질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공육의 재료인 적색육부터가 1군이나 1군 다음으로 위험한 EA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가공육이 얼마나 발암 가능성이 높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가공육의 발암 가능성 자체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가공육은 특히나 대장암의 발병과 연관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적색육 하루 평균 섭취량이 100g이면 대장암 발병률이 17%, 가공육 하루 평균 섭취량이 50g이면 18% 증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햄 속에는 맛깔스러운 색깔을 내고 부패를 막고 맛을 조절하고 향미를 더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마트에서 햄 성분표 보시면 이름부터가 어려운 첨가물들이 끝도 없이 들어있습니다. 이 첨가물 중에서도 아질산 나트륨은 아예 독으로도 쓰일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1972년 네브라스카 대학교 의학연구소 시드니 워비시 박사는 아질산 나트륨이 고기 성분과 결합해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아질산 나트륨이 당뇨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까지 합니다. 다만 이 아질산 나트륨은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면 상당히 제거된다는 말도 있으니 꼭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고 물은 버리고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나쁜 반찬 2번째는 젓갈입니다. 젓갈 역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젓갈이 나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젓갈에도 아질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2번째는 젓갈이 가장 짠 음식 중 하나라는 겁니다. 짠 음식은 특히나 위암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뚜렷한데요. 독일의 가공육 섭취량은 우리나라보다 무려 2배나 높은데 그 독일보다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아질산 나트륨의 법적 허용량이 높습니다. 독일 햄 중에는 우리나라 햄보다 아질산 나트륨이 수십 배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더 높은 이유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켜 헬리코박터균이 침입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 중에서 짠 음식과 위암과의 연관성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로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4.5배나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짠 음식과 위암의 발생에 대한 연구는 너무 많아요. 동아시아나 서유럽처럼 음식을 짜게 먹는 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짜게 먹지 않는 나라들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다는 통계. 그리고 냉장고의 보급으로 음식을 소금에 절여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위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젓갈은 밥도둑이라 불릴 정도로 짠 음식입니다. 원래 젓갈이라는 음식 자체가 보관을 위해 아예 소금에 절여 만드는 음식이죠. 식약처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새우젓 100g당 나트륨이 7,402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 끓일 때 새우젓 한 스푼 넣으면 하루 나트륨 최대 섭취량의 3분의 1을 넣는 거예요. 물론 김치나 라면처럼 젓갈보다 나트륨 함량이 더 높은 음식도 있습니다만 젓갈은 지나치게 짠 음식일 뿐 아니라 햄처럼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젓갈 속 단백질을 만나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되고요. 그리고 젓갈은 버리기 아까운 해산물을 모아서 나중에 먹으려고 소금에 절여두면서 생겨난 음식입니다. 이렇게 가열하지 않은 해산물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젓갈이나 게장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인자로 암이 발생할 확률도 15%나 됩니다. 그래서 젓갈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거예요. 나쁜 반찬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일단 밥상에 자주 오르는 돈가스부터가 튀긴 음식이고요. 돈가스뿐 아니라 부침개, 볶음, 전 이런 것들도 바삭하게 만들면 튀긴 음식입니다. 특히 돈가스는 적색육에 튀김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푹 담가서 튀겨서 만드는데 현대 영양학계에서는 적색육을 고온에 튀기거나 굽는 것을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유명한 아크릴아마이드란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 이외에도 헤테로사이클릭아멘, 벤조피렌, 당독소 같은 발암물질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이 가장 안 좋은 이유는 나쁜 기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인데요.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져 산소가 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쁜 기름으로 가장 유명한 게 튀긴 음식에서 나오는 트랜스지방인데요. 이 트랜스지방이 음식을 바삭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름지고 바삭한 음식에는 대부분 트랜스지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을 뿐 아니라 염증 유발과 세포 손상으로 암도 발생시키는 성분이고요. 사실 트랜스지방뿐 아니라 육고기류에 있는 오메가6 기름도 현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오메가6 자체는 나쁜 기름이 아니지만 우리 몸의 오메가3 수치보다는 오메가6의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염증이 생기거나 체지방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메가6는 보통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는데 현대 가축들은 보통 옥수수살을 다 먹습니다. 오메가6가 많이 든 옥수수는 가축을 쉽게 살찌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먹고자 한 가축을 먹기 때문에 보통 오메가3 수치에 비해 오메가6 수치가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옥수수 사료 대신 방목으로 자란 고기를 먹는 몽골인들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낮았습니다만 현재에는 몽골에서도 옥수수 사료를 먹은 고기 섭취가 늘어나면서 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오메가6 수치가 높아지면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지고요. 약 20%의 암이 염증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염증은 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오메가6가 가득한 고기를 끊고 채식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양의 균형입니다. 고기 끊고 채식하면 체력이 떨어져 건강 나빠지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오메가6도 과한 게 문제지 어쨌거나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것보다 오메가3를 보충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식재료로 오메가3를 암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정상세포에는 전혀 독성이 없지만 암세포는 죽게 만들었다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3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까요? 서구에 비해 비만율이 낮은 한국인의 오메가3 권장 수치는 10%인데요. 오메가3 종류에 따른 흡수율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RTG 오메가3 기준으로 약 45일이면 10%에 도달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12.5%에서 거의 상승하지 않는 모습 보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메가3는 최소 한 달 반에서 3개월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메가3 섭취량은 이 연구에서 EPA 1g, DHA 0.67g이었지만 여러 실험마다 편차가 크고 기관이나 용도에 따라 권장량을 다르게 안내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드실 거면 등푸른 생선,
주 3회 밥상에 올리세요. 보충제로 드실 거면 하루에 1000mg 이상 드시면 됩니다. 최소 1000mg이에요. 물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오메가3 하루 6000mg 이상은 치료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드실 거면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에 나쁜 반찬 3가지. 첫 번째, 햄. 이게 제일 나쁘고요. 두 번째, 젓갈. 세 번째, 튀긴 음식. 암에 좋은 반찬은 등푸른 생선 주 3회 먹기. 오메가3 보충제로 약 먹을 거면 하루에 1000mg 이상 최소 한 달 반에서 3달은 먹어라.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